안녕하세요. 짜몽천사TV의 에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모르는 것은 저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것, 여러분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상대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배움의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이 다 모르는,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여느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버지셨습니다. 처자식을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렇다고 그 일을 귀찮아하시거나 버거워하지도 않으셨던 그런 대한민국의 여느 아버지와 다를 것이 없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은 몇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먼저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사나이도 아니고 정말 사나이셨는데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강하시죠. 그리고 별명이, 고향에서 불렸던 별명이 삼바우였습니다. 경상도 사나이도 강한데 삼바우, 정말 강인함 그 자체가 느껴지는 그런 별명이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 고향에 가면은 고향 분들이 제게 네가 삼바우 아들이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릴 때 생각이 나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배움보다 많이 하셨던 분이다 라는 건데요. 정말 요즘 말하는 가방끈이 길지는 않으셨지만, 그렇지만 얘기를 나눠보거나 친구분들과 얘기 나누실 때 옆에 있어 보면은요, 참 아시는 것이 많으셨던 해박하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삶의 지혜나 대인 관계에서는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죠. 음주 가무에 능하신, 특히 춤 쪽에 굉장히 특별한 그 재능 또는 특별히 춤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20대 때 이태원 불나방이었는데, 그 20대를 이태원 불나방으로 보냈던 것도 다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를 떠올리는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서우나 사랑이 넘치셨던 분. 굉장히 사실 무서우셨거든요. 한 번씩 화를 내시면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서움 속에서 사랑이 묻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무서움. 어느 땐가 저희 사촌 형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낯설다고. 자기네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심하게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많이 때렸는데, 너희들 혼내는 걸 보면은 그 강도도 약하지만 그 혼냄 속에 사랑이 문득 느껴지고 많이 묻어 있어서 굉장히 낯설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촌 형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일화 중에 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요, 좀 잊혀지지 않는 일화인데, 그 어릴 때 그 일요일만 되면은 아버지와 함께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동생 셋이 목욕탕에 갔었는데요. 그 목욕탕을 아버지 손잡고 같이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곳에 가면 아버지가 초코우유를 사주셨기 때문이죠. 평상시에는 초코우유를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일요일 날 그 목욕탕에서는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아버지가 초코우유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사주셨거든요. 그 기억이 정말 생생해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 목욕탕 문을 딱 열고 목욕탕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탕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탁 튀어나와서 아버지와 제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꾸벅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분 등판에 정말 커다란 코끼리 문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코끼리 문신을 가지신 분이 탕에서 뛰어나오듯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는 90도로 정말 인사를 하면서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장면이 너무나 낯설고 당황스럽고 놀랬었죠. 그 장면에. 그분의 등에 있던 커다란 문신은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정말 요즘 사람들이 하는 타투이스트들이 해주는 그런 작품성, 예술성 있는 그런 문신이 아니라 그 잘못해서 가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을 법한 정말 그 파란색의 커다란 코끼리 문신이었는데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문신이었어요. 그런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당황을 했겠죠, 저도. 근데 아버지 역시 놀라셨어요. 예. 그 놀람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랬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황급히 아빠는 그래 하고서 대충 얼버무리시고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서는 이제 한쪽 구석에 가서 이제 씻기셨거든요. 정말로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나중이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거쳐왔던 그 시간들이 느껴지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 제가 사는 동네, 그리고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동네, 그렇죠? 지금 쭉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 어딜 봐도 뭐 아파트에, 대형 병원에, 이런, 뭐 서울 도심에 있을 법한, 뭐 그런 흔한 모습을 갖춘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이 동네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 기와집들, 그렇죠. 거기다가 낮고 낡은 건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차선도 별로 없던 도로에 공사 현장이 사방에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뭐 지금은 정말로 예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아마 그 지방에서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이곳에 터를 잡기 위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이곳에 토박이었던 분들하고 만만치 않았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물리적인 충돌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아버지는 자기만의 영역을 잘 만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뭐 고향에 갔을 적에 친척분들이나 사촌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법한 그러한 역량이 있던 분이셨다. 역량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저와 동생이 아버지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서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뭐 무섭지만 속 깊은 사랑이 넘치셨던 분으로 항상 기억을 해요. 근데 동생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동생한테는 너무너무 무섭기만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다르더라고요. 저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은 아버지한테 자전거도 배웠고요. 그리고 일요일이면은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같이 다녔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와 동생을 데리고서 등산도 같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일찍, 글쎄 일찍인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동생에게 술을 한 잔씩 주시면서 어차피 나중에 술을 먹게 될 텐데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술은 매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죠. 뭐 제가 아버지와 그 술자리를 가끔씩 했어요. 아버지가 저희랑 같이 술 드시는 거를 좋아하셨고요. 한 번은 대학생 때였는데 저녁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서 전화를 받고서 아버지가 나오라고 해서 이제 밖에 나갔죠.
술을 한잔 하자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술을 한잔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제게 너 당구 칠 줄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당구를 한 100 정도 쳤는데 한참 재미있게 치는 당구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당연히 네 칠 줄 알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아버지가 야 그럼 우리 당구 한 게임 칠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아버지가 당구를 치실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당구를 치신다는 얘기를 그 누구를 통해서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최근에 아버지가 당구를 배우시고 계신가? 당구를 치기 시작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당구장에 올라가서 이제 당구를 치는데 저한테 이제 몇 개를 놓을 거냐? 저는 10개 놓겠습니다. 100을 치니까. 그럼 아버지 몇 개 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내가 알아서 놓을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300 정도, 그렇죠. 30개, 300의 그 당구 숫자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치시는데 이거는 300 이상의 실력이시더라고요. 당구를 굉장히 잘 치셨어요. 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진짜 모르는구나.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또 제 부모님도 아마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진짜 끊임없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서로 정말 다만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모름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모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기도 하니까요. 자, 1992년 5월 8일 저에게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한참 이제 복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제대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고참급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 전 포병이었는데 포대가 위병소를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참인 저는 위병 근무를 하고 있는 후임한테 살짝 얘기를 하고 부대 밖을 나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느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부대 밖에 있는 공중전화기로 가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평일이었는데 혹시 어머니라도 전화를 받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화를 했죠. 근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어쩐 일이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평일에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는 반가움보단 좀 놀람이 컸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은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전화는 어떻게 했니? 이제 아버지는 이제 당신도 군생활 해보셨던 분이니까 알죠. 평일에 낮에 전화를 한다는 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부대 안에도 소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부대 내에도 공중전화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잠깐 밖에 나왔다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꽃은 못 해드려도 전화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날이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8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직장 생활 하셨는데 집에 계시니까 어떻게 집에 계시냐고 여쭤봤죠. 근데 아마 아버지가 휴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아버지가 금요일인 그날에 낮 시간에 집에 계시기는 만만치 않았겠죠. 예. 그런 통화를 하다가 저는 아버지께 네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시죠? 이런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의 전화를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여긴 다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안 아프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전화를 끊어야 될 시점에서 제가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수학이 너머로 아버지가 당황하시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뭐 어허허 하시면서 웃는 것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웃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참 이 녀석이 뭐 참 허허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래 쟤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요 말씀을 하시고 저도 알겠노라라고 대답을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92년 6월 12일 세상이 무너졌죠.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서는 뭐 저는 군인이었으니까 연락을 받고 제가 나왔을 적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셨고, 그리고 저는 다시 며칠 지켜보다가 다시 군인이니까 부대에 복귀를 했고, 그리고 그때 훈련이 있어서 훈련을 나갔다가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그 훈련 장소에서 다시 연락을 받고 부식차를 타고 부대에 복귀해서 저를 데리러 온 사촌형들의 차를 타고 그리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얼마 뒤에 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저희 어머니한테 제 동생 용돈 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의식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날 아버지께 말한 그 사랑합니다가 제가 아버지께 사랑한다라는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이었던 그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이 마지막이 될지 정말 몰랐어요. 돌이켜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날 그 통화 속에서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어떠한 그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 무슨 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날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이 땅에서 아버지하고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된 거죠. 절대 그 대화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도 정말 알지 못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살아오면서 생전에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정말 후회가 막심하고 가슴 한편으로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겠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개의 계절이 27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가 정말로 잘 자란 청년으로 변화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정도의 그 아이를 두고 있다고 해도, 자기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해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을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걸음마. 물론 여러분의 첫 걸음마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자녀의 첫 걸음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자전거를 처음 탔던 그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첫사랑 기억나시죠? 지금 사시는 분,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는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첫사랑 기억나시죠? 그리고 첫 키스, 첫 입맞춤 당연히 기억이 나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봤던 그 좌절의 순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첫 직장, 첫 성취, 첫 성공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듯이 처음은 알고 있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배움이 짧던, 배움이 길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마지막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분한테 꼭 하시길 바래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는요, 퇴근길에 이것저것 많이 사가 주셨어요. 이거 통닭, 이거 아시죠? 옛날 통닭. 그 노란 그 통닭이 그려져 있던 그 봉투 안에, 그 비닐봉투 안에 그 무를 넣어서 팔던 그 통닭.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붕어빵도 자주 사가 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많이 사오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샌베 과자. 이거 정말 많이 사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사오셨던 그 퇴근길에 사오셨던 그 것 중에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맘모스빵. 정말 전 이게 유독 좋았어요. 전 아버지가 통닭, 붕어빵, 샌베과자, 맘모스빵 이런 걸 사오시는 날 아버지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 그날 아버지는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 기분 때문에 술도 한잔 하셨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당신이 사가져 온 그 음식들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위안을 삼으시고 스스로가 마음을 추스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겠죠. 저도 가끔 퇴근길에 빵집에 들려서 맘모스빵을 사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맘모스빵을 사가지고 오면은 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이런 구린빵을 사가지고 왔다고. 요즘 맛있는 빵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빵을 사가지고 오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제게 이 맘모스빵은 가슴에 켜켜이 쌓여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 이틀이 지나고 나면 6월 12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27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그 그리움이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함께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틈날 때마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얘기 별거 아니니까 괜히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로 남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짜몽천사TV는 여러분이 키워가는 방송입니다. 시청하는 분은 많지 않지만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